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국제정치학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파트 4강의, 이슈 파트 4강의, 외교사 4강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론 파트에서는 총론과 현실주의에서 하나, 두 번째가 자유주의, 세 번째가 대안적 패러다임, 나머지 국제정치경제론과 안보론 이렇게 구성했고요. 이슈 파트는 강대국 대외정책 한 강, 국제기구론 한 강, 국제이슈 한 강,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를 포함해서 한 강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사는 유럽은 좀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두 개를 했고요. 그리고 동양 외교사하고 미국을 합해서 한 강좌, 그리고 냉전의 외교사 이렇게 했습니다. 예, 각 강좌별로는 24식을 엄선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출제한 문제도 있고요. 기출문제 중에서 꼭 풀어본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만든 실전 문제들을 중심으로 적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 총론과 현실주의 파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뭐 맞았는가 틀렸는가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는데 포커스를 맞추시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철저한 복습을 하셔가지고 똑같은 문제나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순문제이긴 하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들은 다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학습을 하시면은 핵심 논점들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예, 표시는 제가 못했는데요. 2013년에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체제 역사인데 원래는 뭐 국제정치관에 대한 얘기죠. 국제정치를 보는 세 가지 시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로티우스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그로티우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네, 첫 번째가 홉스적 관점입니다. 홉스 관점은 이렇게 그렸었죠. 그래서 근대 체제는 아나키였죠. 아나키 체제였고, 그 다음에 A국, B국, C국 이렇게 갈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행위자가 체제는 아나키 체제이고 행위자는 국가, 그리고 관계는 대체로 갈등적이다. 네, 두 번째가 한트적 시각인데요. 네, 칸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A국 내에 있는 시민들이죠. A1, A2, B국 내의 시민들 B1, B2, 그다음에 C국 내의 시민들 C1, C2. 그렇죠? 그래서 행위자는 국가가 아니고 개인이겠죠. 행위자는 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는 현재는 갈등 관계이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이런 항구적 평화체제죠. 항구적 평화체제가 평화가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로티우스 관점인데요. 예, 국제체제가 행위자 국가죠. A국, B국, C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관계가 항상 갈등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 체제는 아나키죠. 체제는 아나키고, 그리고 행위자는 국가입니다. 근데 관계는 질서와 평화가 가능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체제를 아나키로 보고 행위자를 국가로 본다는 점은 이것은 홉스하고 같은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점은 이제 칸트하고 같은 점이겠죠.
그래서 홉스와 칸트의 중간적인 견해가 그로티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1번 보면은 현실주의와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칸트, 현실주의는 홉스가 되겠죠. 중간적 위치에 해당한다. 두 번째, 국가들 상호 간 관계가 공통의 규칙 또는 제도에 의해서 제한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관계가 평화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법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네, 3번, 주권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 체제는 궁극적으로 해체되어 세계 연방을 지향한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 체제는 현실주의와 같기 때문에요. 국가 중심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연방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칸트의 관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네 번째, 국가들의 행위가 자기 이익과 도덕성 모두에 의해서 고려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사익을 추구하는 한편 또 질서를 위해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측면도 있고 그것을 도덕성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도덕성이 모두에 의해서 고려되는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정치관은 늘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체제, 세 가지입니다. 체제, 행위자, 관계 아시겠죠? 체제, 행위자, 관계 있고 세 가지 관점에서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총론 파트에서는 또 제가 국제체제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고 있는데요. 2번을 보시면은 냉전의 기원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올해 시험에서 냉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점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대권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도 갈등 관계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신냉전 체제의 도래 가능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를 선별하실 때 교수님께서 선별하실 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냉전에 대한 얘기는 중요한데요. 냉전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은 첫 번째가 냉전에 대한 그 이론이죠. 냉전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냉전 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냉전의 기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년 명명사진인데요.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건데요. 내용 자체들이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1번 보시면은 냉전의 기원에 대한 전통주의와 수정주의 논쟁은 냉전의 시작 책임 소재와 관련이 있으며 그렇죠. 전통주의는 소련의 팽창주의적 외교정책에서 수정주의는 미국의 팽창주의적인 외교정책에서 일자원을 찾았다. 네, 전통주의는 소련 책임을 강조하고요. 수정주의는 미국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팽창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다만 그 수정주의에서는 냉전의 불가피성을 긍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수정주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자제에 의해서 냉전 체제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도 긍정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냉전 기원론에서는 누구 책임이냐 하고 피할 수 있었는가 그 두 가지가 논쟁이 나죠. 누구 책임이냐, 그 다음에 피할 수 있었느냐. 자, 2번 미국에 대한 원자탄 투하는 소련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것이 미소 간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런 근거는 뭐냐면 굳이 대일 원자탄을 투하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원자탄을 투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질서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련을 협박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해석도 있습니다. 3번에 미국의 외교관으로서 대소 봉쇄 정책을 주장하면서 Foreign Affairs라는 잡지, 학술지에 X라는 익명으로 기고했던 사람이 조지 캔난이라는 사람이죠. 조지 캔난이라는 사람이고 이것이 이제 대소 봉쇄 정책의 기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1947년 3월에 그 트루만 독트린이 냉전의 시발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냉전기의 그 봉쇄 정책을 입안하고 제안했던 그 사람은 이 조지 캔난이라는 당시 그 소련 주재 미국 대사였다고 합니다. 마샬 플랜도 봉쇄 정책으로 볼 수 있죠. 마샬 플랜도 유럽을 강화시켜서
소련의 대유럽 팽창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봉쇄정책을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지 마샬이 아니고 조지 캐난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하여튼 뭐, 단순한 문제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저 사람 인명만 잘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 번째, 한국 전쟁의 발발 이후에 미국은 서유럽에서의 군사력 증강의 일환으로 소독의 재무장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뭐 서유럽에서는 소독의 재무장, 일본에서는 또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했겠죠.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1955년에 만들어진 그 소련권의 군사동맹 원조기구가 되겠죠. 바르샤바 조약기구. 예, 포인트는 뭐냐면 나토가 1949년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냉전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외교사 공부할 때요. 그 냉전 시대사 다시 한번 다룰 텐데 거기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